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지금 시장 정말 복잡하죠? 한쪽에선 AI 혁명이라고 열광하는데 또 다른 쪽에선 이거 거품 아니야? 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복잡한 시장의 핵심을 꿰뚫는 5가지 뉴스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맞춰볼 시장의 큰 그림,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이걸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감이 딱 오실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AI의 황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시장을 보면요,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엄청난 기대감과 낙관론이 가득한데 이걸 딱 뒤집어 보면 글쎄요, 이 성장이 과연 진짜 건강한 걸까 하는 아주 날카로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죠.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골드만삭스라는 한 투자은행에서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 이렇게 외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매출 구조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한 입으로 칭찬하면서 동시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격이죠. 시장이 아주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심의 한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이 순환 매출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자기 고객사인 오픈 AI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회사는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순환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순수한 외부 수요가 아니라 자기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매출로 잡히는 어찌 보면 약간의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20억 달러라는 숫자가 바로 그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분석해 보니까 오픈 AI 같은 핵심 고객사들이 2026년쯤 되면 이만큼 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이 회사들이 자금이 없어서 GPU를 못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엔비디아의 리스크가 신기하게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엔비디아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는 이 시중에 한국의 반도체 거인들이 이제 우리 차례다 하면서 화려하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AI 혁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 말이죠.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3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첫째, HBM. 드디어 까다로운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합격점을 받아내면서 자존심을 회복했고요. 둘째, 파운드리. 테슬라나 IBM 같은 굵직한 고객들을 따내면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죠. 그리고 마지막, 스타게이트라는 오픈 AI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건 3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기세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AI를 돌리려면 HBM이라는 메모리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누가 쥐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두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두 회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AI 혁명 전체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AI 세상으로 들어가는 최종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AI라는 기술 산업 내부의 이야기를 좀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거시경제나 지정학이라는 더 큰 파도를 비껴갈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세상을 움직이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요. 한마디로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서 셧다운된다고 하는데 시장은 너무나 태평하고요. 오히려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오히려 돈 풀라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발언은요,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는 대놓고 동맹국들한테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중국 견제해야 하니까 너희도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랑 방어 시스템 갖춰서 제대로 역할 분담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AI 시장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한국 반도체의 부활,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투자 전략의 방향은 의외로 아주 선명하게 두 갈래로 좁혀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두 개의 핵심 섹터에 둬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AI 혁명의 열쇠를 쥔 문지기, 바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입니다. 이건 성장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축은 기술주와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항공우주 방위산업입니다. 미국이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지정학적 상황에 도와주고 있죠. 이 둘의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요.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술주가 기대감으로 오를 때 방산주는 실제 안보 위협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서로 보완해주면서 포트폴리오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의 이 뜨거운 AI 열풍, 과연 꺼지지 않을 혁명의 불꽃일까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구조적 위험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까요? 시장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